우리 이어서 사과에서 오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과 오과의 내용에서는 보어 부분이었어요. 보어라는 거는 우리 동사의 보충을 해주는 거, 수어를 보충, 즉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사 혹은 형용사 뒤에 보충 설명해주는 부분을 다 보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보어는 총 6개인데 이미 우리가 앞서서 배운 보어는 3가지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정도보어고 두 번째가 실황보어. 우리 마지막 끝으로 동량보어라는 거를 이렇게 3가지를 배워서 이제 나머지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적으로 정도보어라는 것은 동작이 이루어낸 정도 혹은 동작의 상태를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렵잖아.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떠한 사람이랑 무언가를 했는데 이 사람의 행위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노래방을 갔으면 이 친구 노래 잘 부른다 못 부른다. 혹은 밥을 식사 한 끼를 먹었으면 밥을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혹은 빠르게 먹는다 느리게 먹는다. 이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탑승해봤다면 이 친구 운전 굉장히 잘한다, 혹은 못한다, 혹은 느리게 한다, 빠르게 한다. 같이 걸어봤으면 마찬가지로 걸은 폭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잘했다 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린다면 이 정도보어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얘는요, 정도보어가 자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이 갑자기 팍 바꿔버려요. 왜냐면 주술목 구조는 너무나도 여태까지 잘 따라왔는데 갑자기 막 보어라는 게 튀어나오면서 너무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어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어라고 하는데 두 개를 같이 쓰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걔네 두 개를 다 동사, 형용사, 수어라고 하진 않고 동사, 수어는 형용사, 수어는 따로따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나타내는 거는 평가, 잘했다 못했다를 나타내는 거라 동사, 이 동작에 대한 행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도 보어가 거의 대부분 형용사가 나와요. 그러면 주어는 하나인데 동사랑 형용사가 한 문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구조조사 더라는 이 친구를 사용해서 우리 문장을 세분화를 시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사랑 형용사를 한 문장에 쓸 수 있도록 사이에 더를 충당해준다. 이 더의 위치는 무조건 동사 뒤, 그리고 정도보어라는 형용사 앞에 쓰이는 게 얘의 구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을 생각하면 누나는 많이 먹고 선생님은 빠르게 말한다를 얘기를 한다면 누나는 제제 하고요. 많이 먹는다 했으니까 吃很多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姐姐吃很多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姐姐라는 주어가 있고요. 吃라는 동사, 수어, 很多는 형용사예요. 주술목 구조에 이런 구조가 들어올 수 없어. 아무것도 요 사이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러면 이 문장은요 틀렸어요. 잘못된 문장인 거예요. 또 선생님은 빠르게 말한다도 마찬가지예요. 老师说很快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틀린 거야. 왜냐면 동사도 형용사도 한 문장에 같이 쓰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동사와 형용사 사이에 덜을 넣으면 이 친구가 이렇게 잘했대, 이렇게 못했대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제, 언니나 혹은 누나가 吃 먹는데 또 먹은 정도가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很多 많아. 이것만큼은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여태까지 중국어라는 건 되게 간결하게 얘기를 했다면 이 부분을만큼만 여러분들 이렇게 姐姐吃的很多 姐姐가 먹는 정도가 많아요. 즉姐姐는 많이 먹어요. 姐姐吃的很多 姐姐吃的很多 혹은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姐姐 多吃 여러분들 이 또치라는 것은요. 치는 먹다는 맞아요. 수어예요. 하지만 또어는요. 형용사지만 부사의 역할로 들어온 거예요. 한 글자 형용사가 동사 앞에서 부사의 역할로 그쵸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인 거예요. 원래 여기는 땅지자 더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 아픈데 근데 한 글자 형용사일 때는 안 써. 그냥 또치 하면 많이 드세요. 콰이츠 하면 빨리 드세요. 이런 거지.
빨리 먹는다, 많이 먹는다라는 어떠한 동작을 평가해 줄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이. 꼭 평가를 해주려면 동사랑 이 정도 사이에 더가 있어야 돼. 姐姐吃的很多,姐姐吃的很多라고 하셔야 돼요. 혹은요, 老师说很快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老师说的 말하는 정도가 很快 하더라고요. 빠르더라고요. 老师说的很快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도대체 누나가 뭘 많이 먹는지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말을 빠르게 하는지 라는 목적어가 들어온다면 여기에서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예를 들어서 많이 먹는데 밥을 많이 먹고요. 빠르게 말하는데 중국 말을 빠르게 한다라고 하는 목적어가 들어온다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 구조에서 명사가 이 사이에 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앞에다가 써주고 똑같은 동사를 여기 한 번 더 써서 봐보세요. 이렇게요. 姐姐吃饭을 해요. 언니가, 누나가 밥을 먹어요. 근데요. 吃的 먹는 정도가 한도 많아요. 즉, 언니는 밥을 많이 먹어요. 굉장히 이렇게 써요. 姐姐吃饭吃得很快. 다시 한번요. 姐姐吃饭吃得很快. 다시 한번요. 姐姐吃饭吃得很快. 이렇게 써야 돼요. 姐姐吃饭的很快. 뭔가 이상하죠? 얘 뺐는데 절대 빼시면 안 돼요. 姐姐吃饭吃得很快. 얘네들은 빼면 안 돼. 굳이 뺀다면 앞에 있는 동사는 생략 가능해요. 姐姐饭吃得很快. 이거는 돼요. 혹은요. 老师说汉语说得很快. 다시 한번요. 老师说汉语说得很快. 한 번 더. 老师说汉语说得很快.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老师说汉语的很快.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절대로 생략 불가한다고. 요건 세트예요. 说得很快,吃得很多. 자, 그래서 부정을 붙인다면 정도 보어 앞에 붙여야 되니까 요 자리, 헌 자리에다가요. 이 헌을 빼고 뿌를 붙여서 姐姐吃饭吃得不多. 내가 언니랑 혹은 누나랑 밥을 먹어보니까 밥량이 적더라고. 이렇게요. 姐姐吃饭吃得不多라고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중국말을 참 천천히 해주시더라고. 老师说汉语说得不快.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요게 바로 정도 보어라는 아이였어요. 상태 보어. 자, 이렇게 나타낸다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3번부터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17번까지 문제. 다음 보기의 문장에 맞게 번역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맞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녀는 중국말을 잘해요. 그녀의 중국말을 들어봤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한 거야. 잘했다 못했다. 그럼 뭐? 그렇죠. 정도 보어가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1번. 他说的汉语很好. 他说더는 맞는데 이거 들어왔는데 왜 很好 사이에 명사가 여기 꼈어? 명사는 앞으로 빼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 아니야. 他说汉语的很好. 이것도 뭐예요? 说汉语까지는 맞았어. 그럼 뭐예요? 명사를 썼다면 똑같은 동사 한 번 더를 써주셔야 되는데 얘도 틀렸네. 뭔가 길어 맞을 것 같아. 他说汉语.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은 동사 한 번 더 说的很好. 요게 답이죠? 4번. 他说汉语很好. 완벽하게 틀린 거.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어. 동사가 명사를 갖고 왔다면 똑같은 동사 한 번 더, 그 다음에 정도를 나타냈어. 잘한다, 못한다 할 거기 때문에 너를 써주고, 그런 다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도를 써준다. 요거였죠. 자, 그래서 3번이 맞아요. 他说汉语说得很好. 자, 다음 보기에 맞게, 이것도 맞게 문장이 번역된 거. 그는 노래를 못 부른대요. 노래 부르다, 唱歌, 唱歌라고 하는데. 자, 부정을 할 때에는 정도 앞에 뿌만 쓰면 되겠죠. 이 격식에. 자, 그러면 他唱歌不好. 완벽하게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他唱歌唱得不好. 오, 2번이 맞네요. 그쵸? 唱歌하고 똑같은 동사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뿌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 맞죠? 자, 2번이 맞으니까 3, 4번은 틀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他唱歌的不好. 뭐가 없어요? 똑같은 동사 한 번을 더 안 썼죠? 他唱歌不唱得好. 이런 말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보기 들어갈 가장 적절한 곳을 찾아주시면 돼요. 很不错 무슨 뜻이죠? 不错는 好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 아니라 그랬죠? 잘한다예요. 不多 그렇죠. 적지 않다, 많지 않다, 즉 뭐예요? 적지 않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더 어디에 들어갈지 자 볼까요? 我开车 운전하다죠. 开的 동사, 명사 똑같은 동사 그 다음에 더 했으니까 정도는 어디에? 그렇죠. 더 뒤로 정도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很不错는 4번 我开车开得很不错 나는 운전을 잘한다 라는 뜻이죠. 不多我吃饭 나는 밥을 먹어요. 똑같은 동사 한 번 더 吃的 먹는 정도가 不多 그렇죠. 많지 않다. 자, 그 다음에요. 요용 수영하단데 我 요용 나는 수영을 합니다. 요 헤엄치는 정도가 很好 잘한다. 동사랑 여러분들 여기 형용사가 한 줄에 같이 들어왔어. 근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해준대. 그러면 더가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3번 위치에 들어가서 我游泳游得很好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맞아요. 요게 바로 우리 사과에 대한 예문들,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실황보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정도보어, 보어 자체가 우리 동사 뒤에서 우리 보충을 해주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얘 실황보어는 말 그대로 시간의 양을 보충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하나의 동작이나 상태가 얼마 동안 지속되고 발생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목적어 성격에 따라서 문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차차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 명사로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에도요 시점이 있고 시량이 있다면 우리 연, 월, 일, 요일, 시, 분 같은 경우 年, 月, 号, 星期, 点, 分. 자, 그래서 2020년, 그쵸? 2020년 이렇게 서기 몇 년이라고 할 때는 제각기 읽는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보니까 10월, 10월, 15일, 15일 이렇게 숫자 뒤에 月나 号를 바로 붙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 星期四 星期 뒤에 1부터 6까지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다. 그리고 하늘천자를 붙이면 일요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몇 시 몇 분? 2点, 2시, 10분, 10분을 나타내요. 이게 우리가 관광중고 1 때 기본적으로 배웠던 시간. 이 시간을 물어볼 때에는 항상 什么时候 언제 오세요? 언제 주무세요? 언제 수업 들으세요? 다 이렇게 什么时候上课? 뭐 什么时候起床? 이렇게 물어본다면 시량이라는 것은 뭐뭐 동안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2시를 2시간 동안, 10분은 10분 동안, 10개월은 10개월 동안, 10개월, 그죠? 10월은 10개월 동안, 15일은 15일 동안. 그쵸.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4주 동안 뭐 이렇게. 자, 그래서 니엔이 기본적으로 우리 서기 몇 년 할 때도 니엔으로 가지만 몇 년 됐다, 몇 해 됐다 할 때도 똑같이 니엔으로 간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서기 몇 년이랑 그냥 몇 해 차이는 제각기 읽는다 아니면 같이 읽는다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月가 个月로 될 수 있어요. 개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20년 동안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20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월 달은 10月라고 했지만 10개월은 个月 쓰니까 10个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일은 하늘천자 tien을 쓰면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쓴대요. 자, 그래서 15tien이라고 하면 15일 동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싱치가 요일도 되지만 주도 돼요. 그랬을 때는 주일 때에는 숫자가 앞으로 써서 쓰거, 싱치 4개의 주간, 즉 4주를 나타내요. 하여, 点 같은 경우에는 양이 발생되면 小时, 몇 시간 동안, 그래서 2个小时, 2개의 시간, 2个小时. 자, 10분은 10分이라고 하지만 10분 동안이라고 양을 발생된다면 分이 分钟으로 바뀌어서 10分钟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동사와 목적어 이렇게 배가르기 한 다음에
위치를 시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동사 앞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2시에 TV 본다라고 하면 TV 본다 2시 뒤로 시점이 들어가지만 중국은 한국처럼 마찬가지로 몇 시에 뭐 한다, 며칠 날 뭐 한다, 몇 년도에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해서 이렇게 동작 앞에다가 쓰고요. 시간의 양이기 때문에 보어잖아요. 보어의 위치는 무조건 동사 뒤에서 보충 설명해주는 애기 때문에 동사 뒤에서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1년, 한 달, 한 주, 하루, 한 시간 지금 요구에서 했으니까 우리 다시 한 번만 갈까요? 1년은 2년, 그쵸? 한 달은 2个月, 한 개의 달. 한 주는 2个星期, 하루는 1天, 한 시간, 1个小时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국 사람들은요, 1의 반을, 빤을 쓰는 거 되게 좋아해서요. 6개월을 6个月라고도 하지만 반년이라고도 해요. 반년이라고도 좋아해요. 또 한 달을 반으로 나누면 우린 보름이라고 하듯이 중국은 半个月, 15天을 이렇게 15天을 이렇게 半个月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주는 2个星期라고 하고 하루는 2天이라고 하는데 하루를 반으로 나누면 반나절, 半天이라고 반나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중국은 한참 동안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1个小时의 반은 30분이죠. 30分钟이라고 하면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30分钟도 쓰지만 半个小时도 잘 사용한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 그쵸? 알아두면 좋은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시간 동안 봤고요, 탔고요, 먹고요, 들었고요, 배웠어요. 자, 그러면 1시간은 우리는 2个小时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쵸. 2个小时는 시량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발생했고 뭐뭐 했다, 완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뒤에 러를 써서 看了2个小时 탔다는 做了2个小时 먹었다는요. 1시간 吃了1个小时 들었어. 听了1个小时 배웠어. 学了1个小时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국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사 뒤에 완료를 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지면 어떨까요? 1시간 봤다가 아니라 1시간째 보고 있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지금. 1시간째 보고 있고, 타고 있고, 먹고 있고, 듣고 있고, 배우고 있어. 아직 안 끝났을 때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문장 끝에다가 러를 한번, 시량 뒤에다가 러를 한번 더 써줘요. 어떻게 해요? 看了1个小时 하면 1시간 동안 봤다 끝난 거예요. 하지만 看了1个小时了. 1시간째 보고 있다요. 아직도 안 끝났다요. 또요, 1시간째 타고 있어요. 做了1个小时了. 그렇게. 그래서 동사 뒤에 러는 당연히 동태로서 완료를 나타내지만 시량 뒤에 러는 이게 바로 지속이에요. 뭐뭐 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간을 지속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시간째 먹고 있다, 吃了1个小时了. 이제는 아시죠? 자, 1시간째 듣고 있어. 听了1个小时了. 1시간째 배우고 있어. 아직 안 끝났어. 学了1个小时了.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러가 2개 들어올 수도 있구나. 시량 뒤에 러는 지속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목적어가 아까 있을 때의 형태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목적어가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인데 있을 때에 아까 전에 했던 것은 수로와 목적어 사이에 시량보어 쓰세요 라고 했다면 이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동사, 명사를 나도 모르게 썼어.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동사를 한 번 더 써주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량보어를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 1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我学汉语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요. 똑같은 배우다 学了 나는 중국어를 배워요. 배운 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 1년 이렇게 돼서 1년 동안 중국어 배웠어. 지금 현재는 배우지 않아? 이 역할이에요. 또요, 우리 上课 수업을 하다 라는 뜻이죠. 我们
上汉语课. 자, 여러분들 上课는 수업하다인데 중국어 수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어를요, 한유라고 하고요. 上이 하다, 课가 과목이라고 해서 명사예요. 요 사이에 중국어 과목, 중국어 수업으로 이렇게 쓰셔야 돼서 我们上汉语课. 우리는 중국어 수업을 하는데 똑같은 동사 한 번 더 上了一个小时. 1시간 동안 중국어 수업을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이미 끝났어요. 라는 뜻이에요. 下雨 자주 나오죠. 비가 내리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린대요. 下雨 비가 내려요. 동사 명사 썼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똑같은 동사 한 번 더. 下了一天, 이天은 하루 종일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下雨下了一天 이렇게요. 자, 근데 이렇게도 안 써도 배가르기만 잘하셔도 되죠? 我学汉语学了一年了我学了一年汉语 이렇게 쓰셔도 돼요. 学 한유를 배가르기 1년을 가운데다가. 그리고요. 我们上了一个小时汉语课도 마찬가지예요. 上汉语课上了一个小时를 上汉语课를 배가르기해서 一个小时를 가운데다 집어넣은 거예요. 下雨下了一天도 마찬가지예요. 下了一天 유, 下雨 배가르기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난 배가르기가 편하다 그러면 쓰시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목적어까지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동사 한 번만 더 써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목적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일단 동사가요. 여러분들 지속이 있다면 비지속 동사도 있거든요. 비지속 동사의 이합동사라는 것은 이합이라는 것은 동사랑 목적어가 같이 있을 때를 나타내는 건데 얘네가 한 단어처럼 나오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는 애들이지만 근데 비지속 동사의 종류도요. 방향만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 그 순간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방향이라는 건 오고 가고 그렇죠. 돌아오고 이런 것을 나타내요. 来, 去 이런 거나 혹은 순간을 나타내는 결혼, 졸업, 结婚, 毕业 이런 것들은 그 순간을 기점으로 양을 나타내요. 양을 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요. 어순이 우리 아까 어떻게 했죠? 이합사의 경우에는 아까 칸, 电视 배가르기 해가지고 시량보호를 가운데 넣었었죠. 혹은요. 똑같은 동사를 한 번 더 써가지고 실행을 썼잖아요. 다무시하세요. 이럴 때에는 그냥 줄 목구자 그대로 쓴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 쓰고요. 문장 끝에 러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는 결혼한 지 6년 됐고 귀국한 지 보름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졸업한 지 2년 됐고 한국에 온 지 이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 비지속 동사일 때는 타, 结婚, 结了 이렇게 하잖아요. 타, 结婚 그는 결혼했어. 그리고 그 결혼한 기점으로 얼마 됐는지 세죠? 6年了 이렇게요. 타, 结婚 6年了 6년 됐다. 그리고요. 타, 回国 귀국한 지 얘도 이합사지만 回了안 해요. 半个月了 이미 귀국했으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을 센 거예요. 보름 半个月 15天이라는 거죠. 그쵸? 还有他毕业 졸업하다 2年了 카운트다운 셌더니 그 횟수로 2년 됐다. 他来韩国 한국에 왔는데 来了2天 안 한다 그랬어요. 他来韩国2天了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비지속 동사가 가질 수 있는 실향보호의 위치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요거 괜찮나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 어렵지 않는 게 아닌 거죠? 자, 이어서 갈까요? 자, 그러면 우리 18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22번까지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8번. 다음 시간과 관련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시간과 관련 없는 거 뒤엔 시를 나타내는 거. 분을 나타내는 거. 크어는요. 15분을 나타내서 이 크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콰이. 얘는 콰이예요. 콰이는 뭐죠? 그렇죠. 시간이 아니라 금액을 세는 양사죠. 2块钱, 5块钱.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다음 뜻이 다른 거. 2年, 2년간 맞죠? 2天, 이틀간. 2个月, 2달 맞습니다. 하지만 2个小时, 2시가 아니라 2시간이죠. 답은 4번이에요. 식은죽 먹기죠, 이 정도는.
자, 20번부터 22번까지 문제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보기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곳 찾아내시면 되는데요. 이거 뭐죠? 1个小时 1시간이죠? 시간의 양이네요. 시간의 양은 동사 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자, 开车라는 동작이 나올 거고요. 떵, 기다리다 라는 새로운 단어가 들어오겠네요. 자, 그러면 1个小时 다 开车 동사 명사가 들어왔다. 그럼 똑같은 동사 开了. 자, 3번에 들어올까요? 그럼 4번에 들어올까요? 그렇죠. 답은 네. 他开车 그녀가 운전을 한다. 그리고요. 开了 운전을 한지 1个小时가 되셔야지. 그쵸. 이 여자가 운전을 1시간 동안 했다가 맞아요. 자, 이번에 러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 일단 떵은요. 누구를 기다려?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요거는 안 했어요. 목적어에서 일부러 안 건드렸는데 여러분들 항상 사람이 우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나왔을 때에는 비지속 동사처럼 쓰세요. 즉 시량이 먼저가 아니라 목적어가 먼저 써요. 그래서 我等了他 이렇게 돼요. 내가 그녀를 기다렸어. 얼만큼 기다렸는지 아니? 2个小时 그쵸? 2시간이고요. 문장 끝에 넣었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지속. 그래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아니라 2시간째 기다렸다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러의 끝에 그쵸? 동사 뒤에 러는 완료의 러, 그 다음에 시량 끝에 문장 끝에 러는요. 한 번 더 쓸 러는요. 지속, 아직도 하고 있다를 나타내요. 아직도 시간이 흐르고 있다를 나타낸다라는 거. 我等了他2个小时了. 그 친구 왔어 안 왔어요? 还没来.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들. 자, 多长时间 얼마 동안 얼마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你们学了汉语了. 자, 앞에 러는 완료러, 끝에 러는 지속러. 자, 그럼 뭐예요? 너희들 공부했다, 배웠다, 중국어 아직도 여전히 지속하는 거죠? 어디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시량의 위치가 어디예요? 그쵸, 동사 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인 学了 뒤에니까 답은 2번. 多长时间 자체가 시간을 물어보기 때문에 시간의 위치를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多长时间의 위치도 동일해요. 你们学了多长时间汉语了? 다시 한번요. 你们学了多长时间汉语了?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괜찮죠?